안녕하십니까, 의지 박약사입니다. 여러분들 콜라겐 많이 드시고 계시죠? 40대가 되면 콜라겐 절반이 없어지고 60대가 되면 콜라겐 3분의 1만 남는다고 합니다. 콜라겐은 뼈의 30%, 방광의 50%, 근육과 피부의 80%를 차지하는 정말로 중요한 성분입니다. 이 콜라겐은 우리 몸의 뼈대를 구성하는 성분이에요. 이 콜라겐이 있어야지 피부가 촉촉하고 탄력 있고, 그리고 각종 성인병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콜라겐을 골라야 할까요? 시중에 나와 있는 콜라겐 종류가 너무 많죠. 다들 분자량이 낮아서 흡수율이 좋고 함량이 많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떠한 콜라겐을 골라야 할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기준은 분자량입니다. 여러분, 달톤이란 말 다 들어보셨죠? 1달톤이 얼마나 작은 사이즈냐 하면 수소 원자 1개 크기입니다. 탄소 원자 하나를 12달톤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달톤을 g으로 표현하면 1.66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g입니다. 정말 작죠? 나노그램이 10의 마이너스 9승 g이라서 이 나노그램은 달톤보다 훨씬 큰 단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나노를 작은 사이즈라고 인식해서 콜라겐을 부를 때도 나노 사이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1나노 사이즈로 아주 작은 콜라겐이 흡수가 가장 잘 되고요. 흡수율을 보실 때 제품이 광고하는 흡수율을 잘 보셔야 합니다.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저분자 콜라겐은 1000달톤에서 3000달톤이고, 초저분자 콜라겐, 나노 콜라겐으로 불리는 것들은 500달톤 이하입니다. 여기서 평균 분자량이 있고 전체 분자량이 있고 일부 지표 물질의 분자량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흡수가 잘 되는 좋은 콜라겐은 전체 분자량이 500달톤 이하고 보통 평균 분자량이 300에서 400달톤 정도이고, 지표 물질이 함량이 아주 높은 콜라겐, 이것이 좋은 콜라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광고하는 제품들을 보면 지표 물질들이 0.1%에서 많으면 4% 밖에 안 들어있는 그런 콜라겐 제품들이 있습니다. 저분자 콜라겐이라고 광고는 하지만 그 저분자 콜라겐의 실제 함량은 미미한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제품은 평균 분자량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아미노산 하나의 분자량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체와 가장 비슷한 흡수가 잘 되는 콜라겐인 GPH 트리콜라겐 펩타이드가 있는데요. 이것은 글라이신, 프롤린, 하이드록시프롤린, 이렇게 세 가지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콜라겐입니다. 이 콜라겐이 한 380달톤 정도 크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제품에서는 글라이신이라는 아주 작은 80달톤 정도 되는 그 아미노산의 분자량만 표기를 한 거예요. 우리의 분자량은 80달톤 정도다, 그래서 흡수가 가장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몸은 3개 정도 아미노산이 붙어 있는 트리펩타이드 구조도 흡수를 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팔이 2개가 있잖아요. 그럼 한 번에 2개를 받아서 옮길 수가 있습니다. 흡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1개만 잡아서 흡수를 하면 1개밖에 흡수를 못 하겠죠. 이처럼 한 가지의 그 아미노산으로 다 잘게 자르는 것보다 한 3개 정도의 흡수 잘 되는 GPH 구조로 자르는 것이 가장 많이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기준은 주성분의 비율입니다. 여러분, 전체 함량이 있잖아요. 2만, 15,000, 15,000, 3,000 이런 전체 함량이 있습니다. 이 전체 함량이 그 제품이 말하는 나노 사이즈, 초저분자, 저분자 콜라겐의 함량이 아닙니다. 그 비율이 적혀 있습니다. 반드시 70%, 50%, 30%, 10%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 지표 성분, 이 주성분의 비율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 흡수되는 콜라겐의 흡수량은 이 전체 함량, 만약에 만이라고 했으면 1000mg 전체 함량 곱하기 콜라겐의 크기, 달톤 사이즈 곱하기 그 주성분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주성분의 비율이 높고 달톤이 사이즈가 작고 전체 함량이 크면 클수록 흡수량은 높은 거죠. 저분자 콜라겐 1000에서 3000달톤, 초저분자 콜라겐 500, 300달톤,
뭐 별 차이가 있겠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실제로 연구 논문에서 5000달톤과 500달톤의 흡수율을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최대 200배 정도가 차이가 났대요. 생각보다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잘 한번 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흡수율입니다. 콜라겐의 사이즈입니다. 글라이신, 프롤린, 하이드록시프롤린, 이렇게 이제 트리펩타이드 구조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주성분의 비율입니다. 비율이 몇 %인지, 세 번째로 전체 함량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좋은 콜라겐이 흡수율이 잘 되고 먹기가 좋은 콜라겐이고, 우리 몸에 단백질 함량을 높여주고 뼈에도 좋고 방광에도 좋고 관절에 좋고 눈이나 모발 이런 각종 피부에 다 좋은 콜라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알려드릴 수 있는 팁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콜라겐의 흡수를 도와주는 물질들입니다. 비오틴, 비타민C, 철분, 이 세 가지가 콜라겐 흡수를 높여준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을에 또 햇빛을 보시면 피부가 따갑잖아요. 피부가 상하고 주름도 많이 생기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때 콜라겐을 드시면 훨씬 피부가 촉촉해지고 피부 탄력이 있고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신 분들, 뭐 요실금으로 고생하신 분들, 방광염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콜라겐을 드시면 정말 큰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이 모르시는 게 골다공증에도 콜라겐이 좋습니다. 뼈의 30%가 콜라겐이거든요. 그리고 위염에도 콜라겐이 좋습니다. 위 점막을 두껍게 하거든요. 그리고 혈관이 안 좋은 분들이 각종 성인병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도 콜라겐 드시면 혈관이 더 건강해지고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콜라겐을 많이 먹으면 뭐해? 몸에 쌓이기만 하는 거 아니야? 뭐 다 배출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몸에 축적되면 콜라겐 생성량도 늘어나고 히알루론산 생성량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다 흡수가 잘 되면 또 몸에 좋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콜라겐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콜라겐을 선택하는 기준 이제 아셨죠? 네, 이제 좋은 콜라겐 한번 골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이상 의지 박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